어젯밤에 분명히 7시간 넘게 잤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몸이 천근만근이고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는 5시간밖에 안 잤다면서 눈이 초롱초롱하고 회의 때 집중력도 미쳤거든요. 2025년 국립수면재단 조사에서 성인 10명 중 6명이 잠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수면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45%나 높았는데 대부분은 이걸 그냥 피곤함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을 짧게 자도 더 개운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밀이 뭔지, 오늘 그 원리와 실전 방법을 뜯어보겠습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건 침대에 누워있는 총 시간이 아니라 뇌가 수면 주기를 얼마나 깔끔하게 통과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우리 뇌는 잠드는 순간부터 대략 90분 단위로 하나의 사이클을 돌리는데, 가벼운 수면에서 시작해서 깊은 수면으로 내려갔다가 렘 수면으로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깊은 수면 구간에서는 근육 회복과 면역 체계 재정비, 성장 호르몬 분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렘 수면 구간에서는 기억 정리와 감정 처리, 창의적 사고의 재배선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두 가지 구간이 제대로 작동하면 5시간 반에서 6시간만 자도 몸과 뇌가 충분히 복구되는데, 반대로 중간에 자꾸 깨거나 수면 구조가 엉키면 9시간을 자도 아침에 눈이 퉁퉁 붓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프론티어스인 슬립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침대에 오래 누워 있을수록 오히려 수면 효율이 떨어지고 깊은 수면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이 고령층에서 뚜렷하게 관찰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과 실제로 깊이 잠든 시간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수면 효율이라는 건 총 수면 시간을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으로 나눈 비율인데, 이 수치가 90% 이상이어야 잘 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수면 효율이 85% 이하로 떨어지면 불면증 경계선에 해당한다는 기준도 있으니까 오래 자는 것보다 얼마나 밀도 있게 자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수면 효율을 끌어올리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느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주말이라고 늦잠 자고 금요일 밤이라고 새벽 3시까지 버티면 월요일 아침에 시차 적응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소셜 제트랙이라고 하는데, 실제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는데도 뇌가 시차를 겪는 현상이에요. 2025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된 대학생 수면 연구에서도 밤마다 잠드는 시간의 편차가 작을수록 학업 성취도와 수면 효율이 동시에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4일간 손목에 액티그래피라는 객관적 수면 측정 장치를 착용시켜서 주관적 설문이 아닌 실제 데이터로 확인한 건데, 수면 규칙성이 높은 학생 그룹이 시험 성적에서도 뚜렷한 우위를 보였거든요. 뇌의 생체 시계인 식교차 상액이 일정한 패턴에 맞춰 멜라토닌 분비 타이밍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구조라서 매일 밤 11시에 자고 아침 5시 반에 일어나는 리듬이 2주만 유지돼도 알람 없이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지만 내가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잠들기 30분 전부터 멜라토닌이 자동 분비되면서 졸음이 밀려오고, 기상시간이 다가오면 코르티솔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각성 상태로 전환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잠드는 시간을 90분 배수에 맞추는 전략이거든요. 수면 사이클 하나가 약 90분이니까 4시간 반이면 3사이클, 6시간이면 4사이클, 7시간 반이면 5사이클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사이클 한가운데서 알람이 울려서 억지로 깨면 깊은 수면 도중에 뇌가 강제 부팅되는 거라 극심한 수면 관성이 생기는데, 사이클이 자연스럽게 끝나는 지점에서 깨면 몸이 이미 가벼운 수면 상태라 눈 뜨는 순간부터 맑은 겁니다. 수면 관성이라는 게 뭐냐면,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났을 때 뇌가 아직 델타파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생기는 인지 능력 저하 현상인데, 심하면 깨고 나서 30분 넘게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진 채로 유지되거든요. 자신의 평균 입면 시간을 파악해서 거기에 90분 단위를 곱한 뒤 기상시간을 역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잠드는데 보통 15분 걸린다면
밤 11시에 눕고 실제 입면은 11시 15분. 거기서 4사이클 돌리면 기상시간이 아침 5시 15분이 됩니다. 참고로 수면 초반부에는 깊은 수면의 비율이 높고 후반부로 갈수록 렘 수면의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라서 3사이클만 자면 깊은 수면은 상당히 확보하지만 렘 수면이 부족해져서 기억력이나 감정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5사이클을 채우면 렘 수면까지 풍부하게 확보돼서 뇌 기능 전반이 최적화되는 거거든요.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또 다른 변수는 잠들기 전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대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업무 메일을 확인하면서 뇌를 각성 상태로 몰아넣거든요. 여기서 블루라이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 나오는 파란색 계열의 빛은 파장이 446에서 447나노미터 사이로 망막의 멜라노프신 감광세포를 직접 자극해서 뇌에 지금 낮이라는 거짓 신호를 보내거든요. 하버드 연구팀의 실험에서는 저녁 시간에 블루라이트에 6시간 반 노출된 그룹이 초록색 빛에 노출된 그룹보다 멜라토닌 억제 시간이 2배 길었고 생체 리듬이 3시간이나 밀렸습니다. 2024년 크로노바이올로지인 메디신에 발표된 리뷰에서도 취침 전 전자기기 블루라이트 노출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수면 시작 시간을 지연시키며 총 수면 시간을 줄인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성인층에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거든요. 단순히 화면 밝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상적으로는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 화면 노출을 차단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3-2-1 규칙이라는 건데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과식이나 야식을 피하고 2시간 전부터는 업무나 스트레스 유발 활동을 중단하고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과식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느라 활발하게 움직이면 체내 심부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서 깊은 수면 진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고 업무나 스트레스 유발 활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각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교감신경이 항진 상태에 머물기 때문이거든요. 화면을 끄고 나서 그 시간을 따뜻한 조명 아래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 운동 혹은 분당 60에서 80비트 정도의 느린 음악 감상으로 채우면 교감신경이 서서히 꺼지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들을 종이에 쏟아내는 브레인 덤프를 하면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 세타파로 전환되면서 수면 진입 속도가 확연히 빨라지거든요. 내일 해야 할 일, 오늘 마무리 못한 업무, 갑자기 떠오르는 걱정거리를 전부 종이에 옮기면 뇌가 그 정보를 더 이상 실시간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고 회전이 멈추고 이완 모드로 전환되는 원리입니다. 여기에 4-7-8 호흡법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4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식이거든요. 이 호흡 패턴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박수를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의 행동도 수면 품질만큼이나 중요한데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집어드는 습관이 있다면 그걸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의 에너지 레벨이 달라지거든요. 기상 후 10분 이내에 자연광을 쬐면 망막을 통해 식욕차상에게 빛 신호가 전달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즉각 억제되고 세로토닌 합성이 촉진되는데 이게 각성도와 기분, 동기부여를 한꺼번에 올려주는 가장 강력한 자연 각성제입니다. 흐린 날이라도 실외 조도는 대략 1만 럭스 전후인 반면 실내 조명은 보통 200에서 500럭스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날씨와 관계없이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창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실내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찬물 세수나 가벼운 팔굽혀펴기 2무게 같은 짧은 신체 활동을 더하면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수면 관성이 3분 안에 사라지는데 핵심은 심박수를 빠르게 올리는 거거든요.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다시 눕는 게 왜 최악이냐면 알람 사이에 5분에서 10분 동안 뇌가 다시 가벼운 수면에 진입했다가 또 강제로 깨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수면 관성이 오히려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상 직후 냉수 샤워를 해보면
더 극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데, 찬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교감신경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가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거든요. 처음에는 10초에서 15초만 참아도 되고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더 세밀한 조정 영역인데, 카페인 관리가 수면 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2023년 슬립 메디신 리뷰에 발표된 24개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카페인 섭취만으로 총 수면 시간이 평균 45분 줄어들고 수면 효율은 7% 하락했으며 깊은 수면 시간은 약 11분이나 단축됐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가 4시간에서 6시간이라서 오후 3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9시에도 절반 농도로 혈중에 남아있는 건데, 더 놀라운 건 연구에서 수면 시간 감소를 피하려면 커피 한 잔 기준으로 최소 취침 8.8시간 전에 마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운동 전 보충제처럼 카페인 함량이 높은 제품은 취침 13.2시간 전에 마셔야 수면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까지 나왔으니까 아침 운동 전 보충제를 오후에 마시는 건 수면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죠. 카페인이 뇌에서 하는 일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는 건데, 아데노신은 깨어있는 동안 점점 쌓이면서 졸음을 유발하는 물질이거든요. 카페인이 이걸 막아버리면 수면 압력 자체가 약해져서 잠이 들더라도 깊은 수면 구간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2025년 옥스포드 슬립 저널에 게재된 무작위 교차 임상시험에서는 카페인 400mg을 취침 12시간 전에 섭취해도 수면 시작 지연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었고, 8시간 전 섭취 시에는 수면 중 각성 시간과 수면 효율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피험자들이 카페인으로 인한 수면 방해를 본인 스스로 잘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데, 실제로는 깊은 수면이 줄었는데 자기가 잘 잤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커피를 마셔도 잘 잔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측정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카페인 섭취 시간을 과감하게 오전으로 앞당기는 걸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수면 환경 세팅도 빠뜨릴 수 없는데,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능하면 20도 전후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2025년 인도어 에어 저널에 발표된 실내 환경과 수면의 관계를 다룬 리뷰 논문에서 134개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18에서 22도 사이의 온도 범위가 건강한 성인의 수면 연속성을 지탱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왜 시원해야 하느냐면, 잠들 때 우리 몸의 심부 온도가 약 1도에서 1.5도 떨어져야 깊은 수면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방이 너무 따뜻하면 이 온도 하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벼운 수면 상태에만 머물게 되는 겁니다.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백색 소음이나 완전한 정적 중 자신에게 맞는 쪽을 선택하면 되는데, 핵심은 뇌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도록 감각 입력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침실의 작은 LED, 대기전력 불빛이나 알람 시계의 빛조차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겨우 팔럭스 정도의 아주 약한 빛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실은 가능한 한 완전한 암흑 상태를 만드는 게 이상적입니다. 낮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도 있는데, 파워냅이라고 불리는 짧은 낮잠이 수면 부채를 감는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거든요. 나사에서 1995년에 진행한 유명한 연구에서 조종사들에게 비행 중 26분간 낮잠을 자게 했더니 각성도가 54% 향상됐고 업무 수행 능력이 34% 올라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플린더스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10분짜리 낮잠이 피로감 해소와 인지 능력 향상에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깨고 나서 최대 155분까지 각성 효과가 유지됐거든요. 반면 30분 이상 자면 깊은 수면 단계에 빠질 확률이 높아져서 일어난 직후 수면 관성 때문에 오히려 더 멍해지는 역효과가 생기는데, 그래서 낮잠의 황금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사이이고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입니다. 카페인과 낮잠을 결합하는 커피냅이라는 전략도 있는데,
커피를 마시고 바로 20분간 낮잠을 자면 카페인이 체내에 흡수되는 시간과 낮잠이 끝나는 시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깨어났을 때 각성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잠들기 전 마그네슘 보충이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신경 안정 효과가 비교적 좋다고 알려져 있고, 아슈와간다 차 같은 허브 보조제도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활용되거든요. 마그네슘이 수면에 관여하는 메커니즘은 GABA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신경 흥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GABA는 뇌의 주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 이게 부족하면 뇌가 과활성 상태에 머물러서 잠들기 어려워지거든요. 다만 이런 보충제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보충제에 의존하기 전에 앞서 이야기한 수면 루틴과 환경 조성이 먼저 갖춰져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시중에 수면 보조제 광고가 넘쳐나지만 수면 루틴, 환경, 빛 관리라는 기본기 없이 보충제만 먹는 건 기초공사 없이 건물을 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운동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큰데, 2025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린 운동과 수면 효율의 관계 연구에서는 기상 후 12시간에서 15시간 사이,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의 가벼운 활동이 당일 밤 수면 효율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산책이나 가벼운 요가 정도의 저강도 활동이었다는 점이 핵심인데, 취침 직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면 오히려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심부 체온이 올라가서 수면 진입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프론티어스인 사이콜로지에 게재된 네트워크 메타 분석에서도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병행하는 복합 운동이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고 멜라토닌 수치를 높여서 수면의 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한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운동이 수면을 개선하는 원리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체온 상승 후 하강 효과로 심부 온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수면 유도가 촉진되는 것, 아데노신 축적이 빨라져서 수면 압력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서 정신적 각성 수준을 낮추는 것이거든요. 이상적인 운동 타이밍은 아침이나 오후 초반이고, 저녁에 운동을 한다면 취침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수면과 뇌 건강의 관계가 최근 연구에서 점점 더 무섭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2025년 임상수면의학 저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중 하나가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의 감소가 알츠하이머 취약 뇌 영역의 위축과 연관된다는 연구였는데, 쉽게 말하면 수면의 질이 나쁘면 치매에 걸리기 쉬운 뇌 부위가 더 빨리 줄어든다는 겁니다. 수면 중에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노폐물 제거 장치가 활성화되면서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는데,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당장 내일의 컨디션만 생각할 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의 내 건강까지 고려하면 수면 최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수문적도 하나 언급해야 하는데, 바로 알코올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전반부에서 깊은 수면이 과도하게 나타났다가 후반부에서 렘 수면이 심하게 억제되면서 전체 수면 구조가 왜곡되거든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각성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새벽 3시에서 4시쯤 갑자기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현상이 생기는 건데, 이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거운 거거든요. 술을 마신 날의 수면은 의식을 잃은 것에 가까울 뿐, 내가 제대로 회복하는 진짜 수면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 오래 자는 게 아니라 깊게 자는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수면은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라 뇌와 몸의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눕고 90분 주기에 맞춰 일어나고 잠들기 전 1시간을 뇌 진정 루틴으로 채우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아침에 햇빛과 움직임으로 몸을 깨우는 이 5가지만 2주간 실행해도 알람 없이 눈이 떠지는 아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카페인을 오전으로 앞당기고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추고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하고 알코올을 줄이는 것까지 더하면
같은 시간을 자도 체감 회복량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4시간 잔 걸 자랑하는 시대는 끝났고 지금부터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회복했느냐가 진짜 경쟁력인 겁니다. 오늘 밤부터 침대에 눕는 시간을 정하고 그 리듬을 2주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침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